안녕하세요. 왕쌤입니다. 이왕열 선생님입니다. 자, 수학 1, 수학 진화, 수능 대비 강의예요. 수능 대비 수학 1. 수1은 지금 보니까 공통 과목이죠. 문제는 한 약 10문제 정도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되고, 9문제에서 11문제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단원이 일단 지수로그 함수, 그죠?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죠? 일단은 단원마다 조금 쉬운, 그죠? 기본적인 문제랑,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근데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사실 수원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 수원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수원은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딱 세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끌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수열부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수열부터 하고, 수열, 지수로그,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책은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순서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은 수열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등차 수열부터 들어갑니다. 자, 등차 수열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책을 잠깐 일단은 책마다 선생님 맨 앞에 보면 그 단원마다 사실은 교과서 학습 목표를 넣어놨거든요. 이 교과서 학습 목표는 수열이 좀 끝난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케이, 등차 수열부터 진행해 봅시다.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이 말이다. 당연히 이제 제일 앞에 나오니까 사실은 제일 쉽기도 하지만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수열은 전반적으로 느낌을 좀 가져야 돼. 이제 수에 대한 감을 좀 가져야 우리가 등차 수열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숫자에 대한 감을 좀 가져야 돼요. 합이 됐던, 그죠? 곱이 됐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자연수를 거의 가지고 놀잖아. 수열을 하는데 막 37.2, 37.8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수, 숫자에 대한 감 되게 중요하고,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약간의 확장성이 좀 있어요. 함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단은 고민을 해봅시다. 등차 수열, 우리 뭐예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은 맞아. 그죠? 그죠? 초항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A10 그러면 당연히 A1에다가 공차를 9개를 더하는 거죠. 9D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리고 AN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일반항은. 그죠? A1에다가 N-1 D를 가는 거죠. 그죠? 예. 모르는 개념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이란 놈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 변수가 뭐예요? 변수가 n이지. 자, n만 바뀌는 거예요. 변수가 n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 된다고.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1차식이니까 보통 우리가 1차식 그럼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잖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쓰면 dn이 될 테고, 그죠? ax니까 이게 변수잖아.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일반항이 되는데,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차 있죠. 공차. 이 D가 갖는 의미는 일단 n의 개수예요. 1차항 n의 개수가 D고, 그 다음에 A1-D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준다는 얘기는 n에다가 1을 넣었다는 얘기랑 똑같지? 그러면 초항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시 생각하면, 자, 공차, 그죠? D에다가 n을 붙이고 더하기 뭔가 상수가 붙는데 둘이 더해지면 뭐가 나와요? 둘을 합하면 뭐가 나온다? 첫 번째 항, 초항이 나오더라. 자, 요런 개념이야. 이거 조금 더 가면, 자, 1차식이니까 모양을 되면 뭐가 돼요? 직선이 되는 거지, 직선. 직선이 되니까 직선은 y 이꼴 mx 플러스 n 이런 형태죠. 이때 m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사실 기울기잖아. 이 공차가 갖는 의미는, 자, 기울기의 특징을 갖기도 하더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등차수 일반항. 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섞어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등차수 일반항이니까 합으로 가보면 합. 자, 합은요, SN이라고 우리가 써요. SN. 그죠? SN 그럼 이제 머릿속에 우리 세 가지가 떠오르는 거야. 첫 번째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의 n항까지의 합, SN이죠. 두 번째, S1은 항상 A1하고 똑같다더라. 그죠? 세 번째, SN에서
S에 n-1을 빼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n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는 조건이 뭐가 붙어요? 얘가 n-1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항상 n은 2보다 크더라. 그죠? 얘는 함부로 막 쓰지 마세요. 등차나 등비 수열은 워낙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수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을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 나왔을 때 그때 주로 이제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S에는 이런 의미를 갖는데,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은 유도를 좀 해봅시다. 자, 초항이 있어, 둘째 항이 있어, 셋째 항이 있어, 넷째 항이 있어, 다섯째 항, 여섯째 항, 뭐 요 정도? 요걸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초항은 A라고 쓰면 얘는 A 플러스 D가 되겠네. 얘는 A 플러스 2D, 그죠?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그죠? 자, 얘를 더해요. 더하면 이게 A 플러스 6D죠. 2A 플러스 5D네. 뭐가 A 플러스 6D야? 2A 플러스 5D고. 얘를 더해. 그럼 얘도 얼마야? 2A 플러스 5D지. 5D. 과일인가? 2A 플러스 5D. 야, 원래 혼자 강의를 찍으면, 네, 별 생각이 딴 생각이 막 들어요.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 더해. 얘를 다 더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걸 S6 이렇게 쓸 수 있잖아. S6. S6 쓸 수 있는데. S6은, 자, 2A 플러스 5D 얘를 별이라고 할게, 별. 얘도 별. 얘도 별. 그럼 별이 몇 개야? 별이 몇 개? 3개가 나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별이 3개. 별이 3개.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볼게요. 자, SN이라는 애요. SN인데, 자, 합은 별 곱하기, 자, 3개가 왜 3개였죠? 우리가 6개인데 2개씩 묶었잖아. 2개씩 묶으니까 항수를 얼마로? 2개씩 묶어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자,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초항 플러스 끝항이 들어갔어. 그죠? 아까 예를 들면 A1 플러스 얼마야? A6이었죠. 그런데 A1 플러스 A6이나 A2 플러스 A5나 A3 플러스 A4나 값이 다 똑같아. 똑같죠? 그런데 봤더니 여기 1 플러스 6이야. 여기 2 플러스 5야. 3 플러스 4야. 항 번호의 합이 같지. 아, 그래서 얘는 초항 플러스 끝항이야. 그런데 얘랑 동일한 놈들은, 똑같은 놈들이 뭐가 있어요? 항 번호의 합이 같으면 돼요. 항 번호의 합이 같다. 같은 놈들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별 곱하기 얼마? 2분의 항수. 별은 초항 플러스 끝항. 항 번호의 합이 같은 놈들도 다 별. 자, 그래서 만약에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이제. SN은. 자,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항수 n개겠네? 나누기 2.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이게 A1 플러스 n-1D죠. n-1D니까 앞에 n 빠지고 2A1 플러스 얼마? n-1D라는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생긴 공식이 나와요. 그죠? 뭐 얘를 외울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필요하면 유도해서 하든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기억하세요.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를 만들면 되잖아. 그죠? 얘를 외울 게 아니라 형태를 보면, 자, 봐봐. 이 SN이, 자, 얘도 몇 차식이에요? 이번엔 변수 역시 n이야.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된다고, 2차식. 자,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d, n, n. 2분의 d에다가 n 제곱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 끝에가 뭐로 묶여있어? n으로 묶여있지. n으로 묶여있으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오건 관계없이 여기는 n이 붙어. 그 다음 더하기 n으로 묶여있으니까 상수항은 안 나와요. 빵!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오케이? 즉,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 나와, 2차식. 상수항이 얼마예요? 상수항이 0이에요. 더불어서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d예요. 아까 일반항은 얼마였지? d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 합치면 S1은 A1이 되니까 둘이 합치면 뭐예요? 얘랑 얘 더하면 얼마야? 얘 더하면 여기 1 넣었으니까 초항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정리를 좀 들어가면서 기억을 좀 해보자. 자,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분필이 없어. 자, 등차 수열인데, 봐라. 4, 10, 16, 22. 자,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우리 일반항이 얼마니 물어보면, 일반항은, 자, 공차가 6이죠. 그럼 무조건 6n이에요, 6n. 초항이 4잖아? 4 나오려면 6에다 얼마 해주면? 마이너스 2. 그죠? 하면 4가 나오죠. 여기서 SN을 구하래요. SN은 2분의 D예요. 무조건 초항을 반으로 까. 얼마? 3n 제곱이 되죠. 3n 제곱. 그 다음 합쳐서 뭐 나오면 돼요? 무슨 n인데 요 앞에 합쳐서 초항 나오면 돼. 초항이 4죠.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 1n 해주면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자, 요게 왔다 갔다는 좀 자연스럽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SN이 5n제곱 마이너스 2n이에요. AN이 얼마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몇 배 해? 얘를 2배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n이야. 합쳐서 얼마야? 3이죠. 합쳐서 3 나오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7. 그럼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 PN제곱 플러스 자 3N 플러스 아 요즘에 기침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침하면 잡혀갈 것 같아. 선생님은 사실 1년 내내 기침을 거의 하는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네 코로나 아니야? 아닌데 그 뭐죠? 옛날에 그 메르스 때도 네 그때 버스 타다가 한번 기침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쳐다보면 계속 나오잖아. 결국 내렸어요 버스에서 하도 쳐다봐서. 네. 마스크를 써야지 마스크. 서울 마스크를 쓰고 할 수는 없잖아. 그 뭐죠? 단위 모르겠는데 무슨 KF94 뭐 그거 좀 쓰고 있으면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지 않나?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 오늘 학원 오다 보니까 방독면 같은 거 있던데 여기 막 이렇게 달린 마스크 같은 거 그건 뭐지? 좀 있으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 나올지도 몰라. 어쨌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합이래요. A10을 구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별 생각 없이 SN에서 SN-를 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정보가 뭐 있어? 등차라는 정보가 있다고. 등차라는 정보는 뭐냐면 상상이 얼마야? 상상이 0이야.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0이란 정보예요. 여기 n이 아니야. 여기 3이야. 3 싫어. 딴 숫자 들래. 여기 4 할게요. 4. 네. 기침하다 잘못 썼어. 자, P-4 이랬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딱 P가 얼마예요? P가 4예요. P가 4라는 정보가 딱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P가 4니까 SN이 4n제곱 더하기 얼마? 3n이구나. 끝. 그죠? 그럼 AN은 얘를 몇 배예요? 2배. 무조건 8n이에요. 2배. 얼마야? 7이니까 마이너스 1. A10을 구하래요. 그럼 얼마? 7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 자, 이거의 두 근이 어떤 등차수열 AN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수열이면 수열을 표시하는 방법이 AN에서 그렇게 중괄호를 묶어주는 거예요. 수열 표시법이야. 이거의 등차의 등차. 어떤 등차수열 AN에 10항하고 11항이래요. 이때 S20을 구하래요. 자, S20은
원래 뭐예요?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 맞죠? 그런데 얘가 별이지, 별. 항 번호의 합이 얼마야? 21이죠. 아, 봤더니 얘도 항 번호의 합이 얼마니? 21이네. 그럼 얘가 별이잖아. 얘도 더하면 별이에요. 됐어요? 더하면 별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별이 얼마야? 10이지? 아, 그럼 답은 10 곱하기 10 얼마?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합. 그죠? 사실 이제 얘가 조금 더 진화될 수 있어요. 조금 더. 봐봐. 일단은 우리가 뭐 사실 자잘구레한 연산들은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해나갈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자잘구레한 연산이 뭐가 나오나 볼까요? 선생님 책은요. 스텝 0에는 이론이야. 그 다음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삼각함수만 빼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삼각함수는 뭐 삼각함수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내가 스텝 2가 뭐냐면 최근 5년간 평가원 기출을 한 문제도 안 빼놓고 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에 대한 감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근데 삼각함수 자체가 최근 5년 동안 이 단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지금 들어온 거라서 이 뒷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 삼각함수 단원적인 구성이 다르고 여기도 이제 스텝 2를 봅시다. 스텝 2를 먼저 보면 이게 182번부터 스텝 2인데 평가원 기출이에요. 최근 5년간 평가원 전부인데 자. 문제를 일단 이걸 볼게요. 보면은 182번이 2016년 6월 평가원 나형 12번이에요. 근데 12번 정도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게 아주 쉬운 게 나오든가 15번 이내에서 하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 문제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 182번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런 거예요. 등차 수열이래요. A8이 A2 더하기 12이래요.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5가 A3이 얼마? 15래요.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이럴 때 A10을 구하세요. 자 여기서 뭐 설명할게. 자 등차 중항이란 거 여기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등차 중항이에요. 가운데 있는 항. 우리 등차 중항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합과 같다 이런 거죠. 그죠? 가운데 두 배가 양쪽에 합과 같다.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하면서 이런 걸 했어. 봐봐. 이게 1, 3, 5, 7, 9, 11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2. 이렇게 더해도 12. 이렇게 더해도 10이니까 별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수가 5개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0. 이렇게 더하면 1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 혼자 남죠.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뭐가 돼요? 양쪽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가운데 혼자 있는 놈은요. 곱하기 2를 하면 별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별 곱하기 2분의 항수인데 얘가 만약에 항수가 홀수개면 이 별이 가운데 곱하기 2지. 그죠? 곱하기 2분의 항수니까 이렇게 지워지면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이 항수가 홀수개면 가운데 곱하기 항수가 돼. 가운데 곱하기 항수. 우리가 실제로 아니면 등차 수열을 봐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얘를 뭐 B라고 놓으면 얘는 B-D고 얘는 B 플러스 D고 그죠? 얘는 B-2D고 얘는 B 플러스 2D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2B, 이렇게 합쳐도 2B, 얘 두 배여도 2B 이런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자 A2가 몇 개예요? A2가 그냥 3개예요. 머릿속에서 순서를 봐. 이런 순서인데 이렇게 해도 되긴 돼. 아, 2개 가운데 합이 양쪽에 2배랑 같으니까 얘가 A2, 얘가 2A2 더해서 얼마? 3A2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항수가 연속으로 나왔잖아. 3개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곱하기 항수니까 그냥 3A2 이렇게 읽어도 돼. 사실은 후자처럼 읽어주는데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3A2가 15야. 그러면 결국은 머릿속에서 3A2가 15니까 A2가 얼마야? 5구나. 이거를 바로 뽑을 수 있지. A2가 5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몇 칸이에요? 6칸이잖아. 6칸이 12래. 그럼 한 칸이 얼마야? 2죠? 몇 칸인가 이 생각을 가지라고. 한 칸이 6칸이 10이니까 한 칸이에요. 그럼 공차가 얼마구나?
2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지금 문제가 뭘 구하래요? A10을 구하래요. A10을 구하면 여기다 몇 칸을 더하면 되니? 8칸을 더하면 되죠. 8칸이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2, 8이 16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21이에요. 이 너무 만만하게 보고요. 그냥 등차수에 물론 A하고 D 구하면 다 나오기는 해. 근데 A, D를 구하고 모든 걸 연립방정식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네. 공차가 보이잖아. 수학은 읽어야 돼. 숫자나 문자로 표현된 거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읽어주는 게 수학이야. 수학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읽게 기호를 바꿔주는 게 수학자가 하는 일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과학이 다 그런 거죠. 원래 학문의 세계는 뭐예요? 뻔한 얘기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되게 오묘하고 어려운 말로 포장하는 게 학문의 세계지. 진짜인데? 네. 그런 걸 자기들끼리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논문이에요. 그죠? 사실 자기들도 모를 때도 있어요. 자, 정말입니다. 네. 가끔 논문 사기가 벌어지잖아. 네. 자, 183번이 2016년 수능 나형 15번입니다. 자, 양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하에 A2를 구하자. 똑같은 문제가. 그죠? 자, 지금 183번인데 이건 15번이에요. A6 더하기 A8이 0이래요. 자, 여기서도 뭘 읽을 수 있니? 여기서도. 가운데 A7이 이게 두 개 더하면 0이래요. 그럼 가운데는 누가 있어? A7이 있겠죠. 그죠? 가운데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A7이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A6 더하기 A8이 0이에요. 그럼 A7이 0이지. 이게 보이냐고. 양쪽의 합은 가운데 2배. 양쪽의 합이 0이야, 가운데. 아니면 세 개가 다 있어도 0이죠. 뭐 어떻게 읽어도 관계없어요. A7이 0이구나. 여기서 읽을 건 일단 A7이 뻥.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6. 은.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A7 더하기 8이에요. 지금 공차가 양수래. 야, 얘가 0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가 8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죠? 공차가 양수니까 갈수록 커지는 거지. A6이 A7보다 어떻게 돼? 더 작죠. 그죠? 작으니까 A6이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따라서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는 8이 되고. 맞죠? A6은 마이너스 8이고. 근데 지금 뭘 구하래요? A2를 구하래요. A2. A2. 야, 문제를 잘못 적었어요. 문제가 8이 아니라 여기가 3이에요.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3. 이렇게 하면 8 같죠. 안경을 바꿔야 돼. 자, 저기 왜 8로 보였지? 네, 3입니다. 3.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A6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는 양수니까 3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한테 A2를 구하래요. A2. A2는 A7에서 몇 칸 가는 거예요? 5칸 가는 거지? 5칸 앞으로 가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지금 풀이가 어때요? 똑같죠? 네.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심플한 얘기가 나와요. 심플한 얘기, 진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4번 같은 경우 그냥 수열의 의미 때문에 갖다 넣는 문제고. 그죠? 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를 더 볼까요? 185번을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185번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에 관한.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185번이야. x제곱. 이거는 2009년 작년 6월 평가원 13번이에요. nx. 그 다음 플러스 4의 n-4는 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갖는데 알파 베타를 가져요. 그리고 1알파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대요. 자, 이럴 때 자연수 n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수 n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우리가 근이란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접근할 때 일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근을 구할 수 있나? 없나? 근을 구할 수 없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겠죠.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근을 쓰면 되죠. 근을 구할 때 뭐예요? 근의 공식을 쓰는 극악무도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건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일단은 이런 식을 보면 머릿속에서 뭐예요? 인수분해 딱 떠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이거 보고 인수분해 못하면 인수분해 딱 돼야 된다 생각이 안 들면 앞으로 들어야 돼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고 그냥 뭐 수많은 반성. 네. 인수분해 돼야 돼? 보여야 돼? 안 보일 리 없죠? 네. 자, 인수분해 하면 4랑 얼마예요? 4랑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4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n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얼마? 4가 하나 빠지고 그죠? 여기도 또 마이너스 또 빠지겠죠? x 마이너스 얼마? n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요. 그죠? 그럼 하나는 무조건 4예요. 그죠? 하나는 얼마야? n 마이너스 4예요. 야 그러면 봐봐. 하나가 1이에요. 얘가 제일 작은 거야. 하나가 n이고 하나는 얼마예요? 하나가 4고 하나는 n 마이너스 4예요. 이게 4고 이게 n 마이너스 4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1이고 이게 n 마이너스 4고 이게 4일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더라. 그럴 때 뭘 구하세요? 뭘 구하세요? n값을 구하래요. 자, 얘가 만약에 되면 공차가 3이잖아. 공차가 3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1.5죠? 1.5니까 얘는 자연수가 D 안 되지. 얘는 3이니까 여기 3 가면 얘가 얼마예요? 7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11이죠. 솔직히 개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좋죠. 등차서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오기 위해서 막 엄청난 연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 막 뭐 부탁인데 나는 기본이 약해요. 그래서 막 수원 같은 경우는 막 센 이런 거 막 열심히 풀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1학년 때 내신 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그죠? 1학년 내신에서 했고 그때 안 했어. 그럼 버리세요. 버리고 그냥 수원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없잖아. 문과는 수투도 하고 확통해야죠. 이과는 확통 미적을 해야 되잖아요. 수원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건 정말 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건 집중적으로 또 연습을 하면 되니까 뭐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 보면 평가원 7번 그죠? 평가원 7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15번 몇 개 있어요. 15번 문제가 가끔 겹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냥 두 번 푸세요. 자, 그 다음에 평가원 15번 그 다음에 14번 13번 뭐 이러고 갑자기 퉁 끝나요. 끝이야. 없어 뭐가. 요 정도 레벨에서 그냥 끝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등차서 할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 5년간의 경향을 보면 등차수열은 너로 아니요. 뭐 그렇다고 단원을 넘어갈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자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약간 더 내용을 가질 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뭐 조금 더 간다 보면 방금 전에 확장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세수가 등차다. 그럼 우리가 A-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더라.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겠니? 세 개를 합치면 합이 얼마예요? 합이 3A가 나오도록. 그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옛날 기출에는 좀 있어요. 예전 기출에는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풀어줄까요? 예를 들면 열심히 넘기고 있어.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여. 자, 못 찾아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x 3승 마이너스 예를 들어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k는 0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세수가 등차래요. k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자 이거 3이야? 8 아니야? 자, 세수가 등차야. 그러면 세 개를 더해. 그러면 한 근이 A-D, 한 근이 A, 한 근이 A 플러스 D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합이 얼마야, 합이? 합이 3A야. 야, 이게 내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의 유일한 한자인데. 아, 중도 있다, 중. 두 개일 걸, 이거? 자, 합이 3A. 합이 3A예요. 3A가 3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럼 A가 1이에요. 이런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너네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근이 등차다. 그럼 근이란 말을 보는 순간 근은 뭐니?
근을 구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하거나, 그죠? 방정식이 나오면 근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근이 나오면 뭐 하는 거니? 이 근을 식에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면서 A가 1이야.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놓고 풀면 아, 이렇게 머릿속에 뜰 거 아니야. 그 다음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래요? D를 구하려고 그런다고. 거기서 두 근의 합, 해서 D 구해요. D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거 세 개 곱해. 이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근이라는 데 꽂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야, 이게 실제로 교육청 문제인데, 교육청 문제 해설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D를 구하도록. 그럼 안 되고. A가 뭐야? 근이잖아, 근. 세 근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6 더하기 K는 뻥. 그죠? K는 얼마야? 마이너스 4인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주세요. 등차설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압축적으로 좀 해결이 됐어요.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파트 1, 스텝 1에 있는 거랑 스텝 3에 있는 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되 이제 등차수열이 사실 교육청이나 옛날 수능 기출에 난이도가 높게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방향성은 하나거든.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약간 확장돼서 내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일단은 이걸 완벽하게 소화를 하세요. 합과 일반항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야 되고 몇 칸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문제들. 사실 수1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선생님 교재랑 수능 특강 안 풀 수는 없으니까 그죠? 수능 완성 이 정도 풀면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나오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